자, 그러면 3단원의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와 파일 다이얼로그 그리고 메뉴들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특정한 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가 뭐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째 예제 만들고 디폴트 폼의 형태는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exam 언더바 13번 예제 작성하시고요. import java.awt 하시고 기본 폼이 있다면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고요. 13번째입니다.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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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자, 다 되셨으면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생성시킬 거냐면 다이얼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이얼로그는 프라이빗 멤버로 dialog, 다이얼로그 이렇게 생성시키면 되고요. 이 dlg는 누구한테 귀속적인 다이얼로그다 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프레임 상태에 띄울 다이얼로그다 라는 거 어디 소속이 필요합니다. 다이얼로그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프레임이나 애플릿과 같은 곳에 소속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목은 경고라고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적어놓고요.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 모달 속성이 필요한데요. 모달 속성이 뭐냐면요. 이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 프레임으로 이동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 다이얼로그가 닫혀야지 프레임으로 이동이 가능하냐 그 뜻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예제에서 다시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자, 경고를 띄우려면 레이블 하나하고 버튼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형태로 msg 메시지 언더바 lb는 new 레이블 경고입니다. 뭐 요렇게 메시지 띄우고요. 센터 정렬할까요? 레이블 점 센터 라고 만들어 두시고요. 버튼은 OK 언더바 BT라는 거 하셔서 버튼 OK.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구성하고 다이얼로그가 뜨면 되겠죠? 그래서 this.init이라는 곳에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구성 public void init. 자, 이곳에서 무엇을 띄우실 거냐면요. 다이얼로그부터 먼저 구성해야 되니까 DLG도 레이아웃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얘를 센터에 넣을 거고 얘를 사우스 영역에 넣을 거거든요. 사우스 영역에도 중앙 배치를 할까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 멤버로 레이아웃 매니저는 보더 레이아웃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BL은 new border layout. 다음 사우스 영역에 중앙 배치를 해야 되니까 패널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패널 P는 new 패널.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 중앙 배치니까 그리드 백 레이아웃 할까요? 그리드 백 레이아웃. GBL은 뉴 그리드 백 레이아웃. 자, 이러면 화면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선언했고요. 자, 이제 화면 구성합시다. 자, 그러면 DLG에 대해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주기를 BL, 보더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 매니저 줄 거고요. DLG에 대해서 애드 시킬 겁니다. 센터 영역에다가는 우리가 만든 메시지 언더바 LB라는 것을 넣어줄 거고요. 다음에 DLG에 애드 시키기를 사우스 영역에다가는 가상의 영역인 P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P를 꾸미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P.set 레이아웃은 GBL 그리드 백 레이아웃으로 줄 거고요. P 애드 시킬 것은 OK 언더바 BT라는 것을 넣어주도록 하죠. 자, 문제는 이렇게 추가를 시켜도 실행을 시켜봤을 때 화면상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 프레임 위에다가 뭔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이얼로그 독립적인 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주셔야 되냐면 화면이 뜨고 나서 DLG도 set visible 화면상에 띄우십시오. 이러한 것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경고가 이렇게 떴죠. 문제는 경고도 화면 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작은 크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dlg.setSize 100,80 100,50 할까요? 자, 그래서 폭과 높이를 지정해주고 위치는 location dlg.setLocation 하셔서 얘도 폭과 높이를 만약에 중앙 정렬시키고 싶다라면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요. 뭐 계산하지 말고 아무 때나 띄웁시다. 한 300,300의 위치에다가 띄우겠습니다. 자,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경고라는 것이 떴습니다. 폭이 좀 작네요. 80 하셔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자, 제목이 경고로 떴고 경고입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프레임과 비슷하지만 프레임하고 틀린 점은 프레임은 언더바도 있고 확대 축소도 있고 X도 있지만 얘는 X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벤트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X 눌러도 아무런 동작 없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띄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다이얼로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생겨 있고, 그럼 파일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라고 하면, 다이얼로그 띄웠으니까 이제 파일 다이얼로그도 여기서 같이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아, 참, 모달 속성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모달 속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뒤에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뒤로 안 가고 그냥 경고음만 발생하게 되죠. 이게 모달 속성 true입니다. 그러면 모달 속성을 false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달 속성을 false로 이렇게 작성한 후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요게 있는데 뒷화면으로 가겠다. 그럼 가버리죠. 그죠? 아까는 여기에서 요 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모달 속성 fals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모달 속성을 이용하셔갖고 true 내지는 false의 값을 설정하신다라면 뭐 여러분들 다이얼로그 사용할 때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듯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한번 써보셔야 될 텐데요. 파일 다이얼로그는 기본 폼 위에 그냥 파일 다이얼로그 객체만 만들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자, 11번째로 해서 import java.awt라는 패키지 만들고요. 역시 기본 폼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는 14번째에 대한 예제로 14번이라는 것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다 적으셨으면 얘는 뭐 폼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폼 자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파일 다이얼로그 FDLG는 new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하시고 얘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프레임이나 애플릿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속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저장 다이얼로그로 할까요? 세 번째로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저장을 할 건지 열기를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이얼로그 저장이니까 세이브가 되겠죠. 그러면 열기 다이얼로그는 뭐가 될까요? 열기 다이얼로그는 이 속성값이 파일 다이얼로그 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열기 다이얼로그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부 구성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얘가 다 내용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Visible true에서 얘가 뜬 후에 fdlg 크기도 지정할 필요 없어요. 크기도 디폴트 크기가 있으니까 setVisible true라고 지정을 하셔서 띄우시기만 하면 되고요. 위치만 지정해 볼까요? set location 하셔서 뭐 200 300, 200. 자, 요 위치에 띄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딱 시켜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장 다이얼로그가 뜰 겁니다. 저장 다이얼로그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겨먹어 있는 다이얼로그.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다이얼로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파일 다이얼로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건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벤트 처리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일 아래쪽에 있는 메뉴와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요걸 통해서 메뉴를 한번 구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메뉴와 메뉴 아이템 요 위에 있는 요게 바로 메뉴인데요. 요 구성 잘 보세요. 이러한 메뉴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뭐가 있나요? 바가 있죠. 요 바를 뭐라고, 요 회색 바를 뭐라고 하냐면 메뉴 바라고 합니다. 메뉴 바 위에 올라가 있는 요러한 놈들이 전부 다 메뉴입니다. 메뉴. 메뉴인데요. 메뉴들 중에서 메뉴 밑에 포함되어 있는 요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뉴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이 메뉴 아이템 중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다시 또 요 밑에 하위 멤버를 가지는 거, 요러한 놈들을 다시 또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뉴에는 하위 멤버를 가지면 무조건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뉴고 얘도 메뉴고요. 그렇지 않고 하위 멤버 안 가지는 것들은 메뉴 아이템이고요. 근데 이러한 메뉴 아이템 보면 앞에 체크가 되는 메뉴 아이템 있죠. 이러한 체크가 되는 메뉴 아이템을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메뉴들을 한번 작성을 내본다라면 이러한 순서대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의외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awt 모든 것 public static 아이고 복사 S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붙여놓고요. 15번 예제가 되겠죠.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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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아이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뉴를 한번 구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화면 구성하기 위해서는 this.init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구성을 시키면 될 거고요. 자, 요 밑에다가는 public void init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할 때 레이아웃 매니저나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이 바로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MB는 new 메뉴바 해서 메뉴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메뉴바 위에 메뉴들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 파일 메뉴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앱 파일 뉴 메뉴 하셔서 파일이라는 글자를 가지는 메뉴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에디트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까요? 에디트라는 메뉴 하나 edit 이렇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메뉴 중에 헬프라는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자, 파일이라는 메뉴에는 밑에 보통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 보시면 밑에 new가 있고 open이 있고 save가 있고 exit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네 가지 메뉴 아이템들을 만든다라면 메뉴 아이템은 fnew new 메뉴 아이템 하셔서 new라는 글자를 넣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하셔서 두 번째로는 open이라는 거 fopen 앞에 F라는 글자 붙였는 게 파일이라는 것의 밑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F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open, 다음에 얘는 save, 얘는 exit. 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멤버를 만들었고요. edit이라는 곳에다가는 우리 두 가지로 이러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뉴 컬러 색상이고요. 메뉴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하위 멤버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프라이빗 멤버로 메뉴, 사이즈, 크기, 메뉴 하셔서 사이즈. 자, 요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헬프 메뉴에는 뭐 버전 정보, 뭐 이러한 메뉴 아이템을 만드시면 되겠죠. HVR은 new 메뉴 아이템, VRSIOM. 자, 다 만드셨으면 파일에다가는 요놈 4개를 추가시키면 되고 에디트에다가는 요놈 2개, 다음에 헬퍼에다가는 요놈 하나를 추가시켜서 이 메뉴바에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뉴를 구성하실 때 메뉴바에다가 올리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올리고 메뉴바에다가 에디트를 그 다음에 올리고 다음에 메뉴바에다가 add 이제 누구를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헬프. 자, 요렇게 올린 것을 어디에다가 this.set 메뉴바 라고 하셔서 mb를 추가시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파일, 에디트, 헬프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올라갔죠. 그럼 파일에다가 네 가지 메뉴를 추가를 시키셔야 되니까 자, 파일에다가 파일.add 시키기를 fnew를 추가시키고 파일.add 시키기를 fopen을 추가시키고 파일.add 시키기를 fsave를 추가시키고 다음에 파일.add 시키기를 fexit를 추가시켜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속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것들 사이사이에 분할선 같은 게 있죠. new 다음에 분할선 있고 exit 다음에 분할선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럼 분할선은 new 다음에 file.add separ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를 통하면 new 다음에 분할선 넣을 수 있고요. 다음에 fopen하고 fsave 다음에도 분할선을 만약에 넣고 싶다. 역시 file.add separator 라고 하시게 되면 분할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분할선이 중간에 딱딱 들어가 있죠. 자, 다음에 edit이라는 메뉴에는 또다시 메뉴를 추가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edit이라는 메뉴에는 edit.add 시키기를 이 컬러라는 거 하고요. 다음에 edit.add separator 넣고요. 다음에 edit.add 이 사이즈 라는 것을 이렇게 넣고 edit라는 것을 관리를 해보시게 되면 에딧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또다시 생겨버려요. 그래서 메뉴에 메뉴를 추가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는 화살표 없죠.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요. 마지막에 이 help라는 곳에는 help, help.add, hvr 이제 버전 정보를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다 구성했네요. 자, 다음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요. 컬러라는 곳하고 사이즈라는 곳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프라이빗 멤버로서 chck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하셔서 레드, 그린, 블루 있잖아요. 레드 언더바 cb는 new
CHCK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하셔서 레드, 그린, 블루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건 체크를 할 수 있는 박스 메뉴 아이템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컬러라는 곳에다가 이 color.add 시키기를 레드 언더바 cb 먼저 넣고요. 이 color.add 그린 언더바 cb 다음에 이 컬러라는 곳에다가는 블루 언더바 cb. 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자, 에디트의 컬러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체크를 딱 해보시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메뉴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고요. 물론 라디오 버튼처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스윙 컴포넌트에서 나타내니까 보통 사이즈 같은 부분은 이제 10픽셀이다, 20픽셀이다 라는 거는 이제 하나만 설정이 돼야 되니까 라디오 버튼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로서 이벤트를 써야지만 표시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스윙 컴포넌트에서 걔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뉴 바 위에 요 회색 바 보이시죠? 회색 바가 메뉴 바고 메뉴 바 위에 뭐를요? 메뉴들을 올려놓고요. 메뉴 안에는 메뉴 아이템들을 올려놓을 수 있고 메뉴도 올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메뉴 안에는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구성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뤄보셔야 될 이제 앞으로 이벤트를 처리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다루시게 될 AWT 관련 기본 컴포넌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요. 라운드 마무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바 폼을 이용하여 로그인 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로그인 폼은 뭐 당연히 웹에서 많이 보셨죠. 아이디 적는 자리 이렇게 텍스트 필드로 있고 다음에 패스워드 적는 자리 텍스트 필드로 있고 로그인 버튼, 뭐 취소 버튼, 뭐 회원가입 버튼 이러한 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폼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자바 폼을 이용하여 윈도우 계산기 폼을 만들어 보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윈도우 여기에 보시면 보조 프로그램의 통신 말고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계산기 있죠. 계산기 요 폼, 요거하고 똑같은 폼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신 그 방법을 이용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색상도 집어넣고 하셔서 배치도 해보고 요 거리도 한번 계산해갖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공학용 이거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거 만들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용 계산기 요 형태로 만들고요. 메뉴도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메뉴도 같이 넣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산기에 보시면 이쪽 계산기에서도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거 보세요. 여기에 확대 축소 버튼 못하도록 돼 있죠. 자, 이거 설정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어 본다라면 좀 더 이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제에 대한 정답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마 제가 파트 3부터는요 모든 정답들을 예전에 여러분들께 배포한 파일 속에 다 포함을 시켜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제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